자, 오늘은 절대부등식 하고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 코시, 슈바르츠 그거 하려고 하는데 절대부등식의 증명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곧장 집중탐구로 넘어갈게요. 절대부등식의 증명과 활용입니다. 대부분 부등식인 거니까요. 최대 최소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내신도 준비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기억해 두시죠. 첫 번째. 절대 부등식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부등식을 두 가지 정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잘 보이세요? 첫 번째는 그냥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명제를 배웠으니까 이 조건이 이제 왜 붙었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란 말이 붙은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할 건데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 절대자가 붙었으니까 절대 부등식은 항상 참인 부등식인 거죠. 또는 성립하는 부등식,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등식의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한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예를 하나 들어봐요. 앞에 예를 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뭐 이런 놈이 있대요. 그러면 이 식 전체를 보면 가만히 봐야 돼요. 지금도 좀 집중하세요. 잠깐 펜 내려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집중을 좀 해봅시다. 이 식을 보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이놈하고 사실은 2차 다항식인데 2차 다항식 이 식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이 이 식인 거잖아요. x 마이너스 2 전체 완전 제곱 이 식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인데 앞에 들어간 이 x가 실수라는 제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실수 빼기 2해도 뭐지? 실수. 그럼 이 전체를 새로운 실수 완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놈은 실수의 성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최대 최소 많이 사용할 텐데 대소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수만 대소관계가 있는 거지?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잖아요. 3i, 2i, 3i가 더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익히 배웠으니까 실수일 때만 대소비교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그 순간에 실수의 성질이 있으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죠. 실수의 성질은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래서 다항식인데요. 분명히 다항식에 단독으로 출제됐는데 그 다항식을 식을 변형해 봤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식을 변형해 봤더니 갑자기 없던 뭐가 생기더라? 부등호가 이렇게 생기더라 하는 건데 사이에 실수라는 이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의 성질을 갖다가 쓴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당연히 부등식은 항상 실수 제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제한 범위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살짝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제곱식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지? 완전 제곱식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 옆에 하나만 정리해 놓을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정리. 뭐 막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정리 한번 해보면 분명히 제시된 건 대부분 다항식이에요. 그럼 이 다항식과 완벽하게 같은 식 무슨 제곱식을 만들어? 완전 제곱식을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완전 제곱식은 이식하고 이식은 항등식인 거니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실수 범위잖아요. 그럼 실수 범위는 실수에 뭐를 쓸 수 있다고? 성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갑자기 앞에 주어진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그 순간에 실수의 성질하고 만들어져서요. 어떤 다항식 fx 이놈 전체가 완전 제곱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으니까 이 실수의 성질인 거죠. 사실상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 할 때는 이 완전 제곱에 대한 식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돼야 돼요. 왜냐? 실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면 안 돼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리 하나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몇 개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대요. 그러면 갑자기 이 식을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 앞에 들어간 이것도 써? 좋아요. x는 실수인데 사실은 아무 말이 없으면 x는 실수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일 때만 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아주 허수는 특별한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보통 실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략을 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이건 뭐 받아들여 주고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 만들어 봐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완전 제곱에 플러스 몇 분의 몇입니다?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식하고 이식하고 같은 식인 거잖아요. 무슨 제곱식 만든 거지? 완전 제곱식 만들었어요.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없던 뭐가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등호가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왜 갑자기 등호가 생깁니까? 여기 보죠. 실수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전체가 새로운 실수가 돼요. 보고 있어요? 좋아요. 뭐가 좋냐고? 몰라요. 새로운 실수. 난 네가 싫다고? 자, 새로운 실수. 그러니까 새로운 실수를 전체 완전 제곱하면요. 이놈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지? 웃지 말라고. 자,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한 거니까 사실은 얘가 0이 되더라도 4분의 3 밖에 없으니까 이 등호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요. 항상 이 식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등호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확인해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 없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이제 필요한 식이 싹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 제곱 만들어라 이 얘기가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좋아요. 하나 더 해봐요. 이번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란 놈이 있대요. 그럼 이 식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 완전 제곱식은 아닌데 x 마이너스 1에 뒤에 보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뭐 충분히 되는데요. 만약에 x가 1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이놈은 0이 아닌 거잖아요. 뭐 이렇게 제한 범위가 걸려요. 그럼 이놈식 전체가 앞에 있는 이 식이 될 테니까 또 뒤에다가 뭘 쓸 수 있다고? 뭐 등호나 부등호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다항식인데 막 등호가 막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을 한번 정의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보시고요. 자, 지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요거 싹 다 지워도 돼요? 두 번째는 산술 기하 평균을 좀 정리해 봅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내신도 중요한데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산술기하 평균 최대치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죠.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의 정의부터 살펴봅니다. 산술기하 평균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놈이 있는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이게 수학적, 산술적인 평균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기하 평균은 루트 A, B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두 놈 이렇게 돼 있는 놈의 식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용되고요. 보통 이렇게만 쓰이지 않고요. 양변에 이 식 때려 곱해가지고 A 플러스 B가 확인해보면 2배의 루트 A, B입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 써도 되고 이 식 써도 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식은 이 식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한대요. 그리고요, 이거 쓸 때 막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중요한데 두 번째, 제한 범위가 있대요. 중요해요.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왜 양수일 때만 쓰냐면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먼저 확인해 보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등호 조건이 이제 만족해서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0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음수고 B가 음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수지? 음수죠. 근데 얘는 음수 곱하기 음수잖아요. 무슨 수지? 양수. 음수가 양수보다 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이것만 잠깐 씁시다. A가 음수고, 중에서 쓰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A가 음수고 B가 양수. 둘 중에 한 놈이 음량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두 개 곱하면 루트 안에 무슨 수가 들어가지? 음수. 루트 안에 음수. 무슨 수죠? 허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딱 이렇게 제한 범위가 걸려져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 얘는 부등식이고 얘는 등식인 거니까 등호는 어떻게 확인하라고 그랬지? 따로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등호 따로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증명해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데, 이 부등식이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 부등식이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있었는데, 뭐의 부호를 비교한다고 그랬지? 차의 부호를 비교하거나 제곱의 차의 부호를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차의 부호를 조사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차의 부호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이놈 전체를 큰 A라는 숫자로 보고 이놈 전체를 큰 B라는 숫자로 봐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 B의 일부러 쓰는 거예요. 부호를 조사합니다. 잘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봐요. 그리고 A가 양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얘를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봐요. 그러고 나서 살펴보면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루트 AB인 거니까 이 식 전체가 무슨 제곱식인 거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런 거니까 얘 마이너스 달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A의 보이세요?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또 완전 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완전 제곱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뒤에 뭐가 생긴다고요? 등호하고 부등호가 이렇게 그냥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수 빼기 실수면 새로운 실수겠지 뭐.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꼭 기억할 거, 언제 등호 조건이 만들어지지?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 같을 때. 그랬으니까 단 등호는 아래다 써요. 옆에다, 아래다. 아래다, 옆에다. 장난치냐고? 단 등호는 A하고 B하고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해요. 그리고 이 등호는 따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뭐죠?
차의 부호를 조사했으니까 이번엔 뭘 조사하지? 제곱의 차의 뭘 조사하죠? 부호를 조사합니다. 내가 화면에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죠? 그래도 해요. 손만 나와도 되죠? 자, 정리해 보시죠. 어차피 못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앞에 이 식 전체를 제곱을 해요. 아, 선생님 왜 제곱합니까? 아,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빼는 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앞에 있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서 보고 있어요? 내가 화면에서 빠진다고 안 보지 마세요. 루트 a, b의 전체의 제곱, 제곱에서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해요. 자꾸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요 놈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배의 ab에다가 이 전체 제곱인 거니까 4배의 마이너스 ab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에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하고요. 아래 주어진 이 식하고 두 식이 완벽하게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인 거죠. 뭐 항등식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바꿔보면 앞에 있는 요 놈이 뭐가 된다고? a-b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화면에 들어왔다가 쏙 사라졌다가 정리해보면 얘가 a-b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앞에 했던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된 거지 뭐. 무슨 제곱식이 됐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었습니다.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갑자기 없던 뭐가 생겨? 등호가 여기 이렇게 척한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등호 보세요. 언제 0이 되죠? A하고 B하고 같을 때니까 이놈하고 완벽하게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증명까지 좀 한번 해봤는데요. 증명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앞에 부등식 증명할 때 항상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차의 부호를 조사할까? 차의 뭘 조사할까? 부호를 조사할까?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든지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증명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할 때 이 등호 조건 있잖아요. 한번 더 써봐요. 단 등호는 뭐와 같을 때 A하고 B하고 같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4번에서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4번 보면 저 등호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적용할 때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요. 이거 중요합니다. 잠깐 펜 내려놓으세요. 펜 내려놓고 먼저 이해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그냥 좀 도시화 하겠습니다. 얘가 미지수래요. 그리고 첫 번째 앞에 전체가 어떤 미지수가 있고요. 여기에 상수가 있대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미지수, 즉 뭐 여기 x 뭐뭐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상수 뭐 3 뭐뭐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x가 3보다 다 크거나 같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x가 3보다 다 크대요. 한 번 더. 어떤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수직선상에서 3보다 다 큰 수가 있대요. 그럼 언제 최소인 거지? 3일 때가 최소인 거지 뭐. 즉 이 등호 조건이요. 항상 최소값이 돼요.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쓰지 마세요 아직.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이거 한번 봐. 이쪽에 상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쪽에 뭔가 미지수가 있대요.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그리고 얘가 이런 식이랍니다. 이런 식이면 이 등호를 보시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꾸 펜 잡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등호를 보잖아요. 그러면 또 써? 여기 x 뭐 8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냥 내 맘대로 써봤어요. 그럼 x가 8보다 다 어떻다고요?
작거나 어떻대? 같대요.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여기 8이 있는데 x가 다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 작거나 같대요. 다 이렇게. 그러면 8일 때가 뭐가 되는 거지? 최대값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은 한쪽이 미지수고 한쪽이 상수고 한쪽이 상수고 한쪽이 미지수일 때만 등호 조건에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져요. 선생님 안 그런 때도 있습니까? 아니 그럼요. 예를 들어봐요. 디귿. 이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귿은 그냥 비교해 주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에 마이너스 3 뭐 이 식이 있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근데 사실은 이 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식인 거죠. 얘를 이렇게 한번 봐요. 이렇게 돼 있는 얘도 무슨 수고? 미지수고. 얘도 무슨 수지? 미지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도 미지수 얘도 미지수니까 이항하면 식이 앞에 처음 썼던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그럼 여기가 몇인 거죠? 이거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에 여기가 1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되는데 등호 조건은 이때인데 이 전체의 최소값은 어디서 만들어지지? 대칭 축에서 만들어지는 게 최소값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호 조건이 항상 최대 최소는 아니에요. 한쪽이 미지수고 한쪽이 상수고 한쪽이 상수고 한쪽이 미지수일 때만 되지 둘 다 미지수인 경우에는 식을 이항해서 해버리면 이상한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시키려면 한쪽이 반드시 상수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켜보죠. 이쪽이 미지수래요. 그러면 두 개 합한 놈이 미지수고 곱한 놈이 상수고 여길 보면 합한 놈이 상수고 곱한 놈이 미지수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잖아요. 합한 게 상수가 되려면 상수에다가 상수를 더해야 상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곱하기에서 상수가 된 놈은 선생님 숫자에서 숫자를 곱해야지. 아니에요. 근데 약간 독특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주어진 이 곱이 상수인 경우가 아주 특이해요. 곱이 항상 상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수 형태가 항상 두 놈을 곱하면 상수 형태가 돼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요. x분의 7에다가 곱하기 x를 해봐요. 그냥 7 되는 거 아닌가? 역수 형태잖아요. 예를 들어 x분의 2y가 있대요. 그러면 3y분의 뭐 x 이런 형태가 있대요. 두 개 곱해봐요. x, x, y, y 없어지니까 역시 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수 형태인 놈은 곱하면 항상 상수가 되기 때문에 합이 상수이려면 더럽잖아요. 얘도 상수여야 되고 얘가 또 상수여야 된다고. 얘가 상수고 얘가 미지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곱이 상수인 경우에 얘를 전체 상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잘 나오고요. 최소값이 결정되려면 항상 무슨 조건에서? 여기서 보시면 무슨 조건에서? 등호 조건에서. 알겠지? 등호 조건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등호 조건. 자꾸 외워가지고 계산만 하려고 하는데요. 꼭 머릿속에 전체를 다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잠깐 보시죠. 자, 지웁니다. 이제 몇 개 예를 좀 해 봅시다, 우리. 예제 몇 문제 해볼게요. 그리고 예제할 때도요, 좀 다양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풀지 않고. 좀 깨끗하게 지워요. (5번인가요? 맞습니까? 예, 1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거기다 꼭 써줍시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실수 x, y가 됐습니까?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죠. 부등식인 거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되기를 x 3x 플러스 4의 y가 5를 만족시킬 때 문제에서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얘를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잠깐 쓸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뒤로 넘어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가 양수래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거의 집중 탐구에다가 문제까지 좀 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보려고 해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최소값인 거고 얘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 조건이고 서로 역수관계인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x 플러스 x분의 1 이놈은 2배의 루트에 2개 곱한 놈인 거니까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보면 이 전체가 무슨 수에 해당하는 거죠? 미지 수에 해당하는 거고 이 전체가 숫자가 되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등호일 때 무슨 값이 되는 거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2보다 다 크대요. 무슨 값인 거죠?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2가 됩니다 하는 거고요. 단 언제 등호해야지?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 그러니까 x는 x분의 1일 때. 조금 더 표시해보면 x제곱이 1일 때.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확인해보면 x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되세요? 등호 조건까지 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써보죠. 2번.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a 양수. 그 다음에 b도 무슨 수? 양수. 그리고 문제에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a분의 1에 플러스 a b분의 3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여기다 있을까요? 여기다 있을게요. 좀 숫자를 줄입시다. 이놈의 최소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습니다. 자, 해보죠. 먼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얘가 양수니까요. 이 상태대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양수니까 얘 전체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심할 것은 이때의 등호 조건과 이때의 등호 조건이 서로 달라요. 왜냐? 이때의 등호 조건은 A하고 뭐하고 같을 때? B하고 같을 때인 거잖아요. 위에서 썼던 그대로. 그리고 얘를 보면 등호 조건이 A분의 2하고 B분의 1이 같을 때인 거니까 얘를 정리해보면 A는 몇 B? 2B일 때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얘의 등호 조건일 때 최소값인데 얘의 등호 조건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 따로 산술기하 평균 쓰고 얘 따로 산술기하 평균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등호 조건과 이 등호 조건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쓸 데가 있다고. 선생님 쓸 때 언제입니까? 얘를 하나 들어보면 a 플러스 b에 뒤에 보면 a분의 1에 플러스 b분의 1입니다. 이런 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 등호 조건 뭐지? 얘 등호 조건은 a분의 1과 b분의 1이 같습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때는 얘 산술기하 평균 써도 되고 얘 산술기하 평균 각각 쓴 다음에 그걸 곱해도 돼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이래요. 가능하면
이런 놈이면 각각 쓴 다음에 해도 되는데 난 이건 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놈인 경우가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호 조건이 다른 거니까 식을 변경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잠깐 두 개 비교해 놓고요. 칸이 없어서 요거 아래 거 지우고 마저 문제 풀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지웁니다. 그래서요, 이때는요, 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식 전체하고 같은 식을 만들어요. 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개합니다. 전개해봤더니 2, 전개해봤더니 1인 거니까 3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확인해보면 얘하고 들어가면 B분의 A가 되고 얘하고 들어가면 플러스 A분의 B의 2B라고 쓸까? B의 몇 배입니다? 2배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는 완벽하게 같은 식이고요. 그리고 앞에 주어진 예를 봤더니 이 식 전체가 무슨 평균을 할 수 있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따 하나 정리할 건데요. 식을 변형해서 처리하는 방법만 살짝 한 번 더 정리하면 나머지 이제 싹 다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놈이 다항식은 아닌데 어찌됐건 이 식인데 갑자기 등호가 이렇게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식 처리해 보면 얘가 2배의 루트에 b분의 a에 곱하기 a분의 b에다가 2를 곱한 놈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얘하고 얘는 성립하는 식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 더했으니까 여기도 3 더해주지 뭐. 그러면 앞에 주어진 이 식도 성립하고 이 식도 성립하니까 거기다 양변에다가 3식 더한 식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식만 만들어지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마치 완전 제곱식 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정리해 보시죠. 얘하고 얘가 싹 다 없어진 거니까 이놈식 전체는 3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은 등호 조건일 테니까 등호 조건일 때 최소값 3 플러스 2 루트 2의 값을 가집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한 번 정도 봐두세요. 자, 정리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 산술기하 평균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a 플러스 b가 2 루트 ab일 때, 그리고 이 등호 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단 등호는 또 쓰냐고? 열심히 합시다. 단 등호는 a하고 b하고 어떨 때? 같을 때 사용해요. 제한 범위부터 확인해 보죠. 언제 쓴다고 그랬지? a가 양수일 때와 b가 양수일 때만 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한쪽이 무슨 수여야 되고 미지수여야 되고 한쪽이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되죠? 상수여야 돼요. 됐어요? 그렇죠? 한쪽은 미지수고 한쪽은 상수여야 됩니다. 둘 다 미지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산술기하 평균을 살짝 변형할 수 있는데 변형해 보면 a 플러스 b와 좀 띄었어요. 2배의 루트 ab가 있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뭐 어떤 숫자 알파를 더해요. 물론 더하고 빼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더하고 빼고 해도 이 식도 항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정도 살짝 변형할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산술기하 평균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좋아요. 잠깐 보죠. 삼 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도 한번 해봅시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모양이 이래요. a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뒤에 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항상 성립한대요. a의 x의 플러스 b의 y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해서 만들어지고요. 얘도 이따가 증명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도 역시 쓸 때 제한 범위가 있는데요. 제한 범위는 a, b, x, y가 실수예요. 아니 선생님 사실상 의미가 없네. 맞아요. a, b, x, y가 실수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죠. 세 번째, 역시 증명도 해보고요. 얘도 뭐가 중요하지? 이 등호 조건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등호 조건이 중요한데요. 등호 조건 이따가 증명해보고 등호 조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증명.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잘 보입니까? 증명해보죠. 차의 부호를 조사하든가 제곱의 차에 부호를 조사하든가 하면 되는데 여기 이미 뭐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곱이 돼 있잖아요. 또 제곱할 거예요. 미쳤어요. 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해보면 되는데 그만하라고? 좋아요. 나는 차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삐뚤어졌잖아요. 지우고 차. 멋있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차에 뭐가 멋있냐고? 몰라요. 부호를 조사합니다. 자, 해보죠. 앞에 얘하고 얘 빼는 건데 한번 써? 좋아요. a의 제곱에 플러스 뭐가 자꾸 좋냐고요? 모른다니까요.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빼요. a의 x의 플러스 b의 y를 전체 제곱한 놈을 빼요. 그리고 애들 중에 요거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자꾸 놓치는 친구가 있어서 주의하세요. 끝에 제곱이 붙어 있습니다. 전개하죠? 네. a의 제곱에 x의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에 y의 제곱에 플러스 귀찮아라. b 제곱에 x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y의 제곱에 복잡하니까 아래다가 쓸까요? 마이너스 전개해보면 얘 a의 제곱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의 x의 y의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에 y의 제곱에 나는 복잡한 식 보면 세로 배열합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남는 놈이 가운데 있는 얘만 남는데 가만히 보시면 완전 제곱식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a의 y의 마이너스 b의 x 전체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해서 만들어지고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갑자기 뒤에 없던 놈 뭐가 생긴다고? 부등호가 갑자기 이렇게 빡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언제 등호 조건인 거죠? 또 좋아요. 단 등호는 언제? a, y하고 bx가 같을 때. 근데 나는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요. 난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비율이 같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얘하고 얘 비율, 얘하고 얘 비율이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얘 이렇게 하면 똑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등호 조건까지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 아래다 써요. 단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 두 놈의 비율이 어떨 때? 같을 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지워도 되겠죠? 시간 남겨놔? 남겨놔. 선생님 등호 지금 어떻게? 등호 지웠네요. 다시 써놓으면 되죠 뭐. 왜 화를 내요? 무섭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등호도 살려놓겠습니다. 등호가 중요한데 선생님 그럼요. 됐습니까? 몇 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정도 되나요? 해서 요놈 이제 역시 적용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용할 때 역시 똑같아요. 이번엔 3개짜리인 거잖아요. 한번 보죠. 이렇게 여기에 미지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뒤에 뭐가 있다고? 상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기 뒤에 전체가 상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아, 이 전체가 뭔가 미지수래요. 그리고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래. 아니, 그런 게 있어. 선생님.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냥 한번 먼저 보시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얘가 미지수 x인 거니까 양변을 상수로 나누면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등호 조건일 때 뭐가 되는 거지? 빨리 생각해 봐요. x가 이 덩어리 상수보다 크거나 같대요. 한 번 더. x가 이 덩어리 상수 나눈 상수 있잖아요. 그 덩어리 상수보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 등호일 때 최소값이 되겠지 뭐. 됐어요? 뭐 이 정도는 기본인 거죠. 여기 뒤에 완전 제곱 빼먹었잖아. 완전 제곱 들어가도 어차피 상수의 완전 제곱인 거니까 그냥 상수 취급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엔 여기 전체가 상수래요. 그리고 여기 전체도 상수랍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놈 전체가 무슨 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지수인데 여기 미지수에 제곱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지수 전체를 t로 치환했다고 보면 t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잖아요. 한 번 더. t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2차 부등식인데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무슨 값인 거지? 사이값 돼가지고 t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알파, 뭔지 모르지만 베타 이렇게 2차 부등식인 거니까 2차 부등식이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사이값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 등호일 때가 뭐가 되는 거지? 최소값이 되고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등호일 때가 뭐가 되는 거죠?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차수가 2차인 게 좀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차수가 2차인 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미지수인 경우는 안 돼요. 둘 다 미지수인 경우는 안 되고요. 이 식 모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는 얘는 얘 2차 빼고 알겠죠? 가로 안에 들어간 식만 보세요. t라고 보시는 거죠. t. 그럼 얘는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인데 여기는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a에 대한 2차, b에 대한 2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차면 얘가 2차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얘가 2차면 얘가 몇 차지요? 4차 이렇게 되는데 조심할 건 얘가 1차잖아요. 그럼 얘는 제곱해서 1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제곱해서 1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도 된단 말이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빨리 하면 어떡합니까?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앞에 얘가 2차잖아요. 그럼 뒤에도 뭔가 2차가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욕먹는데 그래도 욕먹어야지 뭐 어떡해요? 이해할 수 있다면 얘가 1차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선 얘 보지 말고 안에 있는 얘 차수만 보자는 거죠. 그럼 얘가 1차면 얘가 2차예요. 한 번 더 비교해 보면 얘가 2차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간 얘가 2차란 얘기는 걔 제곱한 식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2차의 제곱 4차. 얘는 4차.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당연히 여기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얘가 이쪽이 1차래요. 잘 보여요? 화면에 잡힙니까? 그리고 얘도 1차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지? 루트. 이 루트도 어떻게 쓸 수 없잖아요. 봐줘요. 좀 봐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수가 제곱한 차수가 뒤에 있으면 돼요. 제곱한 차수. 그러니까 루트가 나와도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루트 제곱하면 1차가 돼. 그래서 요 정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잘 나오니까 좀 확정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잠깐 한번 보죠. 변형도 살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산술기하 평균도 살짝 변형된 게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코시 슈바르츠가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돼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하나 더 붙여요. c제곱에 뒤에 뭐도 되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z제곱이 하나 더 들어가요. a에 x에 플러스
B의 Y의 플러스 C의 Z 전체의 제곱입니다. 얘도 성립하는 게 변형식이에요. 그럼 3개짜리만 될까요? 아니에요. A제곱, B제곱, C제곱, 뒤에 뭐? D제곱까지. 여기 X제곱, Y제곱, Z제곱, 오메가 제곱까지. 여기는 AX, BY, CZ, 뭐 D 오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개짜리도 다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얘.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얘. 선생님, 얘 안 나왔는데 얘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전체 싹 다 전개해요. 얘 전개하는 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AX제곱, BY제곱, CZ제곱,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증명은 생략하고요. 여기서 이거 그냥 빼주면 돼요. 뺀 놈의 부호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등호 조건은 AX, BY, CZ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순수히 내신용이에요. 수능에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산술기하 평균 쓸 생각이 있으면 되고요. 얘는 오로지 내신용으로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약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문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제 몇 개 해볼게요. 예제 1번. 아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종이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실수 x, y래요. 선생님 아까 썼던 그 문제 맞아요. 예를 보면 3x 플러스 4y가 5를 만족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만족하고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나 얘를 세 가지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풀어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쓰라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쓰라고. 해보죠. 첫 번째. 선생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안 써도 되겠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쓰는 거죠? y, x.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러보죠. y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x에 플러스 몇 분의 몇?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나 지금 푸는 방식은 다항식의 최대 최소 풀려고 하는 거죠. 잘 보여요? 얘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식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y를 여기다 그대로 그냥 넣죠 뭐.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의 x에 플러스 4분의 5의 전체 제곱의 무슨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인 거니까 얘를 무슨 제곱식 만들면 되지? 다항식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던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쓰냐고? 안 풀려고. 두 번째. 근데 생각만 해도 더럽지 않아요? 가만히 봐요. 9분의 16분의 9의 x제곱에 2개 곱한 다음에 2배 하는 거니까 4, 4, 16에 3, 5, 15에 2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 오우, 그렇잖아요. 그럼 4분의 25인다. 걔 또 x제곱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봤더니 그래프로 푸는 거죠.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얘는 뭐? 선생님. 뭐죠? 원이죠, 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3의 x의 플러스 4y는 5를 직선으로 봐요. 그리고 얘를 원으로 봐요. 선생님, 반지름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러면 원의 반지름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얘는 이미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어요. 중심이 0,0짜리인 거니까 얘는 가만히 봤더니 기울기 마이너스 양수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얘가 이 직선 L이에요. 그럼 얘가 직선 L이 되는 거고 이 안에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0,0짜리인데 쟤를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만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언제 반지름이 이 위에 있는 최소값이 될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해가지고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습니다. 그거 써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절대 부등식. 이걸 쓰면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 방에 돼요. 내가 또 사라질 텐데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 이놈을 그대로 처리해서요. 만들어요. 앞에 있는 얘를 가지고 만들어요. 몇 차지요? 1차. 몇 차지요? 2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들어서 그냥 앞에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는 놈이 있어요. 잘 보여요? 넘어가지 않으려나 모르겠는데 뒤에는 얘가 3의 x에 플러스 4의 y의 전체의 제곱이 여기 이렇게 붙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왔는지 확인해 봤는데 나오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이 3을 여기다 넣어서 3의 제곱을 넣어요. 앞에 있는 이 4를 코시 슈바르츠 만들려고 하는 대로 그냥 앞에 있는 얘를 x의 제곱, 뒤에 있는 얘를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숫자 전체를 보시면 9, 16인 거니까 25라는 상수가 됐고요. 얘 전체가 5라고 그랬으니까 얘 전체도 5의 제곱인 거니까 필요한 식 똑같이 25가 돼요. 그러니까 이놈이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x의 제곱에 플러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써요.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양변에 25분의 해서 1이 되는 거니까 언제? 등호일 때 최소값 1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세 가지 방법 다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안다 그러면 이렇게도 풀어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런데 절대 부등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뭐가 제일 간편해요? 세 개 다 비교해 보세요. 얘는 무슨 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번거롭고요. 얘는 뭘 그려야 되지? 그래프를 그려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야 되니까 또 번거롭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편한 게 이거란 말이죠. 애들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보면 자꾸 싫어하고요. 이 식 이렇게 만드는 게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만들기만 하면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잘 만들면 아주 편리해서 우리의 계산을 많이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풀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풀든가. 미쳤어요. 좋아요. 잠깐 보시죠. 얘 또 해보죠. 얘 2번.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 x, y가 그리고 확인해 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52를 만족할 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글씨가? 52를 만족할 때 문제에서 2의 x의 플러스 3y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해봐도 될까요? 곧장 만들어요. 됐습니까? 곧장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하고 여기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제곱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수를 보세요. 1차, 2차 차수가 2배네요. 그렇죠? 제곱하면 저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대로 만들어 봐요. 여기 뭐 있죠? 2x 플러스 3y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여기 2의 제곱이 있죠? 플러스 얼마나 편합니까? 3의 제곱 뒤에 뭐 있죠? x의 제곱 뒤에 뭐 있죠? y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되는데요. 이 전체의 값이 몇인 거죠? 52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앞에 있는 얘는 어차피 숫자일 테니까 이놈 전체를 t로 치환해보면 t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x의 마이너스 3의 y의 값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3의 y의 값이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t에 대한 2차 부등식인 거니까 그런 거죠. 뭐. 얘 몇인 거죠? 얘가 4, 9, 13인가요? 얘가 13 곱하기 4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 13 곱하기 2의 제곱이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3 곱하기 2고요. 얘는 13 곱하기 2. 선생님 너무 빨라 그러면 안 돼요. 얘를 봐요. 보인다고요. 그렇죠? 얘가 13의 제곱에 2의 전체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곱인 거니까 양변에 해가지고 처리해버린 거죠. 2차 부등식해서. 그럼 얘때가 무슨 값인 거지? 최소값. 이때가 무슨 값? 최대값인데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 등호일 때가 최대값인 거니까 답은 26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코시 슈바르츠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엔 좀 이상한 놈 해보죠. 실수 A, B에 대하여 식을 보면 2분의 A에 플러스 3분의 B가 루트 13일 때 그리고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들어간 놈도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 그래도 하죠. 뭐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4번 하고 정리해보면 이래요. 얘가 2차고요. 여기 위에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1차랑 2분의 1, 3분의 1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요. 이렇게. 식만 작성하면 되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우리의 계산을 많이 줄여준다니까요. 불러봐요. 2분의 1에 A가 있대요. 3분의 1에 B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앞에는 전체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뒤에 있는 놈은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입니다 해서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놈 전체가 지금 몇이라고요? 루트 13입니다. 잘 보여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앞에 있는 얘도 숫자니까 그대로 얘도 숫자 처리해서요. 이놈의 최소값 등호 조건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어버린 거죠. 됐어요? 계산은 안 할게요. 쉬워서 앞에 했던 그거 그대로 합니다. 잠깐 보고요.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루트는요. 우리 3개짜리 할까요? 3개짜리? 2개짜리 말고 3개짜리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정리해보면 얘 하나 더해요. 얘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제한 범위가 이래요.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제한 범위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전체가 14일 때 문제에서 루트 A에 더하기 2 루트 B에 더하기 3 루트 C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루트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얘 루트잖아요. 제곱하면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수가 그대로 만들어져서요. 3개짜리도 만들어 봐요. 3개짜리니까 약간 칸을 넣게 쓸까요? 전체 제곱입니다. 그런 거니까 여기 1이 있대요. 일부러 썼어요. A에 플러스 2배의 루트 B에 플러스 3배의 루트 C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1의 제곱 쓰지 뭐. 뒤에 2의 제곱인가요?
뒤에는 3의 제곱 그대로 식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루트 A, 루트 B, 루트 C의 제곱인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문제 조건상 얘 통째로 몇이라고 줬지? 14라고 줬어요. 됐어요? 이렇게 된 거니까 역시 이 전체가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놈 확인해 봤더니 9, 14네요. 그럼 14, 14 이제 처리하는 거니까 이놈 전체가 또 헷갈릴라. 14의 전체 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2차 부등식 풀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루트에 A에 플러스 2배 루트 B에 다시 써요. 루트 A에 플러스 2배 루트 B에 플러스 3배 루트 C한 놈의 결과가 최소값이 되는데 여기가 14, 여기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쓰고요.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14일 때 최대값이지 뭐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 점수가 깎여요. 왜 그럴까요? 한번 살짝 봐요. 얘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제 풀 때 이 제한 범위를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제한 범위 때문에 낚이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 제한 범위 반드시 보세요. A가 몽차장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4라고 하면 답은 맞는데 서술형 과정 중에 얘를 마이너스 14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뭐 한 5점짜리 문제다. 그럼 한 2점 정도나 많으면 3점 정도까지 깎일 수 있는 거죠. 그거만 조금 조심하셔서요.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정리했습니다. 우리 절대 부등식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차의 부호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 썼었죠? 언제 한다고 그랬죠?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언제 쓴다고 그랬죠? A, B, C가 모두 다 실수일 때. 됐습니까?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안 쓰면 식이 더 더러워지니까 기억해 두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러 가보죠.